안녕하십니까, 콩매도TV입니다. 자, 주린이를 위한 기본 교육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뭐 주가지수 선물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몰라도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구독자분의 요청도 있고 해서 간단히 최대한 쉽게 이것만 봐도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요거라도 숙지를 하시고 주식시장을 이해하시면 훨씬 투자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뭐를 공부하든지 기초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부터 알아야 돼요. 선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옛날 농사 지시는 분이라면 밭대기 뭐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걸 선도거래라고 그래요. 뭐냐면 여기 사과농사 짓는 농민이 있고 유통업자가 있죠. 농민은 뭐가 무섭죠? 사과농사를 어렵게 지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무섭고요. 유통업자는 뭐가 무섭죠? 나중에 우리가 장사할 때 사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가 비싸게 사면 어쩔까? 이게 염려되잖아요. 그것을 서로 충족해 주는 것이 선도거래입니다.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농사는 안 졌지만 미리 11월에 수확될 걸 봄에 이미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과 한 박스당 10,000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농민은 뭐가 좋죠? 내가 팔 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좋고, 유통업자는 살 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좋은 겁니다. 물론 11월에 가서 사과 가격이 2만원 가면 누가 손해죠? 농민이 손해죠. 왜냐하면 2만원 받고 팔 수 있었는데 이미 10,000원 받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00원 주고 팔아야 되거든요. 유통업자는 이득이죠. 2만원 주고 사들여야 되는데 10,000원 주고 사들이니까 이득입니다. 반면에 사과값이 폭락해서 5,0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농민은 이득이죠. 5,000원 주고 팔아야 되는데 10,000원에 이미 팔아놨기 때문에. 자, 유통업자는 손해죠. 10,000원 주고 5,000원 주면 살 수 있는데 10,000원 주고 이미 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과 가격이 폭락한다 그러면 유통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고 야반도주하죠. 거꾸로 사과값이 폭등하면 농민이 또 어떻게 합니까? 계약 파기해버리고 2배 뛰었으니까 니네하고 계약서 파기하고 나 그냥 시중에 2만원 주고 팔을래. 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자, 이래서 약속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청산소입니다. 이 청산소. 자, 그래서 농민과 유통업자의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청산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실제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 이렇게 콩하고 옥수수, 뭐 대두 이런 거 다 거래를 하잖아요. 청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여기 매수자나 매도자나 여기서 매도자는 농민이고 매수자는 유통업자겠죠. 만약에 이제 뭐 콩이다 그러면 콩 농사 지는 사람이 매도자, 그걸 사들이는 사람 매수자. 근데 이 청산소에 증거금을 납부하고 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 불이행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선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선물거래 시장이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자, 요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물론 지금도 국내 투자가 중에 미국의 선물거래 나스닥 선물이 아니고요. 현물 뭐 말 그대로 뭐 옥수수나 콩이나 대두나 밀이나 이런 것을 거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반대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선물 거래가 아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가지수 선물 거래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선물 거래하고 똑같은데 뭐만 틀리다? 그 대상 품목이 여기는 현물이잖아요. 콩, 옥수수, 석유 뭐 이런 거지만 그것이 주가지수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뭔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여기서 청산소는 뭐예요? 거래소로 바뀐 거고요. 매도자는 누구예요? 매도자는 선물 매도자. 미리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한 사람. 매수자는 선물을 매수한 사람. 매수자는 뭐가 필요해? 나중에 주식이 필요한 거고. 매도자는 주식을 팔 사람이고. 그렇게 주체만 바뀐 것 뿐이지 똑같다. 형태는.
자, 그래서 탄생한 게 주가지수 선물이고요. 이 주가지수 선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가지수 선물 지수입니다. 예, 그럼 이 지수의 330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거는 말 그대로 코스피 200, 코스피 종목이 뭐 거의 1000종목 가까이 되잖아요.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큰 종목 200종목을 추려갖고 지수화한 것이 주가지수 선물 지수예요. 여기 330이라는 거 숫자는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하여튼 주가지수 현물 코스피 200 현물 200종목을 지수화한 것이 선물 지수다. 그래서 이게 선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에요. 상품. 자, 근데 선물은 현물하고 틀린 게 뭐가 있냐면 현물은 한번 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죠?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근데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선물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딱 4번 있어요. 여기 선물 보시면 2023년 12월이잖아요. 12월 물이에요. 가장 지금부터 가까운 물. 내일 모레죠. 그래서 내일 모레 만기예요. 다음 주에.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예요. 만기가 끝나면 이 상품은 없어져요. 선물은.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 생기는데 언제께 생기냐면 내년도 3월, 6월, 9월, 또 이런 12월 이렇게 또 생깁니다. 그러면 얘가 만기가 되면 12월물은 없어지고요. 이제 내년 2024 여기 24년 3월물이 제일 가까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는 꼭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날 이 지수는 뭐하고 같아져야 되냐면 이론적인 현물 지수하고 일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자, 이 지수가 뭐냐면 200종목을 지수화한 거잖아요. 자, 200종목을 지수화한 것은 그러면 그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 그런 이론 선물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죠. 슐츠인가요? 미국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선물 가격하고 옵션 가격 그 이론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에 넣으면 지금 주가지수가 얼마죠? 2300 코스피 200이 332.67이잖아요. 이게 현물지수예요. 코스피 현물. 근데 선물하고 지금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현물하고 선물하고 왜 틀리냐면 자,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는 현물하고 선물하고 틀리려면 뭐가 틀려요? 창고 보관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주가지수는 창고 보관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선물을 미리 살려면 이 현물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물은 증거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만큼 그 다음에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이득이에요? 배당을 받으니까 이득이죠. 그러니까 배당만큼은 현물 가진 사람이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이고요. 선물 가진 사람은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 이자만큼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정해 놓은 가격이 무슨 가격이냐면 이론 가격입니다. 이론 가격. 332.9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론상으로 그 슐츠인가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마코이츠 슐츠인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중요치 않습니다. 미국의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만든 이론 가격이에요. 그러면 현물이 332.67이면 선물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 이론 가격 여기에 332.95가 돼야 됩니다. 95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332.40이잖아요. 그러면 이론 가격보다 비싸요? 쌉니까? 지금 선물이. 싸죠. 싸잖아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죠. 332.95, 332.40. 이론 가격하고 선물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선물 가격이 싸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선물이 비싸야 될까요? 현물이 비싸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선물이 조금 비싸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왜 좀 더 비싸야 되냐면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자고 그러면 자,
아까 현물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다고 그랬죠. 선물을 들고 있으면 이자율만큼 이득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배당이 이자율보다 비싸다. 전체 평균 배당이. 그러면 현물이 더 비싸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그 이자 비용이 배당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이 더 비싸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선물 가격 아까 말씀드린 요 선물 가격 있죠, 여기. 이 선물 가격이 여기 현물보다는 비싸야 돼요. 비싼가요, 지금? 332.40, 332.60. 싸잖아요. 선물이 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선물이 비싸야 되는데 선물이 싸니까 현물이 비싸다는 얘기니까 이걸 백어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선물이 비싼 걸 콘탱크라고 해요. 이 콘탱크가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백어데이션은 역조 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흔히 백어데이션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주가지 선물은. 그래서 현물과 선물을 사고 팔고 하는 차익 거래가 일어난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론 선물 가격 있죠? 이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 이자 비용이에요. 만약에 현물을 보유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만약에 뭐 배추다 그러면 창고 비용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가격이 비싼데 만약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만약에 현물 그런 중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크다. 만약 중간 배당이 막 5%, 10%다. 그러면 현물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보다도 내가 현물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분기 배당도 받고 3월달에 배당받고 9월달에 배당받고 12월에도 배당받는다. 그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싸야 정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다. 콘텐코야 되는데 만약 백어데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이시스라고 그래요. 이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 빼면 요거 그러면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원래는 플러스가 나와야죠. 선물이 비싸야 되는데 요거 빼기 이 현물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번에 왜 현물이 더 비싸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7이에요. 이거 뺀 거예요. 332.40 빼기 332.67을 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누가 비싸야 돼요? 당연히 선물이 0.28만큼 비싸야 돼요. 얘가 비싸야 정상이에요. 이 선물이. 근데 현물이 지금 거꾸로 비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무슨 시장이다? 예. 백어데이션 시장이에요. 근데 백어데이션 시장이니까 뭐예요? 똑같은 상품이에요, 둘이. 만기되면 둘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뭘로? 여기로 수렴해야 돼요. 어차피 얘가 기초자산이니까. 그러면 비싼 선물을 이게 싸졌죠? 선물을 이제 매수하죠, 매수하고 이걸 매도하겠지, 얘를. 싼 걸. 그러니까 비싼 걸 매도하고 싼 걸 매수하면 무조건 이득이죠. 그 차익만큼. 무조건 이득입니다. 아무런 손실이 없어요. 이걸 무차익 이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류율이 지금은 0.17인데 이 0.17만큼 먹는 거예요, 사실은. 수수료가 없다고 그러면. 이 계류율만큼 먹는 거예요. 계류율만큼. 벌어진 만큼 무조건 먹게 돼 있어요. 차익거래를 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냐? 이 정도 갖고는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비용이 있거든요. 거래 비용. 왜냐하면 이런 차익거래를 하려면 현물을 팔고 이 200종목을 팔고 선물을 사야 돼요. 그 파는 양의 계약수만큼 사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벌어져야 차익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세금도 있죠. 그래서 차익거래는 아무나 못해요. 누가 한다고 그랬죠? 우정사업본부. 왜? 국가에 세금을 안 내니까. 근데 우정사업본부도 거래 비용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증권사들이 차익거래 외국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거래 비용만큼
벌어져야 되거든요. 괴리율이. 근데 실제 안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보통 선물 한 계약, 두 계약 하잖아요. 자, 선물 한 계약은, 아까 그 지수, 아까 330이라는 거 한 계약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약을 산다는 얘기는, 보통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포인트당, 아까 332였잖아요. 330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선물 지수가 아까 330인데 이 선물 지수 곱하기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25를 곱하면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 해볼까요? 2, 3은 6, 5, 3, 15, 7,500, 한 8천만 원이 좀 넘는 거죠. 그죠? 만약에 200계약이다. 선물 200계약이다. 그럼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네, 이거는. 자, 여기 오타가 났는데, 요거 200 계약이 아니고 200포인트입니다. 200포인트. 예를 들어서 선물 지수가 200포인트다. 지금은 330인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200포인트 곱하기 25만원 하니까 5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물 한 계약당 얼마예요? 330포인트니까 한 8천만원 되는 거예요. 8천만원. 8천만원. 한 계약이. 근데, 그래서 외국인이 1000계약을 샀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0계약이다. 10계약이면 8억. 100계약이면 800억. 10계약이면 8억. 맞죠? 100계약이면 80억. 1000계약이면 800억. 그러니까, 100계약이 800억을, 1000계약이다 그러면, 1000계약이다 그러면,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 한 현물로 800억 정도 산 거하고 똑같아요. 800억 정도. 알았습니까? 보통 그래서 1만 계약을 팔았다. 엄청나게 팔았다. 그러면 얼마 정도 판 겁니까? 1만 계약하면? 예, 8천억 정도. 8천억. 8천억 정도 판 거예요. 보통 막 12,000계약을 팔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1조 넘게 팔았다. 그런 거예요. 선물 거래.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개시증거금이 15%, 유지증거금이 10%. 이거는 뭐냐면, 아까 선도거래 얘기 나올 때 서로 약속을 못 지킨다고 그랬잖아. 계약을 파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산서를 만들고 거래소, 주가지수는 여기다 거래소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래소에서 거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게 증거금이에요. 증거금. 만약에 그러면 선물 한 계약이다 그러면 8천만 원이라고 치면 요거의 15%니까 얼마입니까? 80은 80, 800만 원, 8, 5, 40. 12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한 계약을 8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200만 원 있으면 8천만 원 정도 살 수 있으니까 몇 배입니까? 레버리지가 한 7배가 넘습니다. 선물은. 그래서 위험한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한 계약을 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면 1억 원, 8천만 원어치 살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최소한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4천에서 5천 정도는. 근데 선물을 얼마만 있으면 된다? 1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빨리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선물 한 계약은 얼마예요? 요거 곱하기 25만 원 하면 돼요. 이 계약. 뭐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만기 날 되면 이게 뭐가 이게 뭘로 수렴한다? 예, 요거하고 일치합니다. 요거는 저 현물이니까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 오르고 내리고 할까요? 종합주가 지수가. 그거에 결정되고 만기 날 되면 둘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같은 상품이니까 만기가.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은 이제 양방향이잖아요. 선물은 매도도 할 수 있고 매수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매수를 했어.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물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주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만기가 다가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손실을 입는 거예요. 무조건 손실을 입는 거예요. 주식은 어때요? 만기가 와도 만기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되잖아. 10년, 20년 들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수익 낼 수 있잖아. 선물은 안 그래요. 만기가 되면 무조건 청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확정이 돼요. 만기 날.
그러니까 선물이 어렵다는 거예요. 세 달에 한 번씩 만기가 오는데 내가 상승할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하락을 했다. 그럼 만기 날 청산이 들어가면 손실이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매수를 했는데 이제 12월이 만기예요. 12월이 만기인데 1월 이거 12월 지나서 1월만 가면 내년 3월도 가면 3월만 가면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만기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억울하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롤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롤오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다 팔아요. 일단 팔아서 정리를 하고 요 3월분을 사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 하지만 여기서 팔면서 일단 손실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롤오버라는 게 롤오버가 뭐냐면 나 들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만기 날 내 거 정리하고 가장 가까운 선물을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매수 포지션 사는 거예요. 이걸 롤오버라고 그래요. 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롤오버 물량이 많다. 롤오버 물량이 많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만기 때는 주가지수가 하락을 해서 내가 손실을 봤지만 내년 3월을 기대하는 세력들이 많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물거래라는 상품이 왜 나왔냐? 여러분들 선도거래에서 나왔다. 배추거래, 사과거래. 여러분 농민들이. 근데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청산소라는 게 나왔고 그것을 주가지수에 적용한 것이 주가지수 선물이고요. 이 주가지수 선물은 기초자산이 요 현물이고요. 요걸 가지고 만든 건데 요거에 뭐를 플러스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자율만큼 플러스한 거예요. 그리고 배당만큼 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배당이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그냥 이자율만큼 플러스하니까. 그래서 선물이 이 현물보다는 가격이 비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상시장, 콘탱크라고 하고요. 근데 항상 선물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얘가 때로는 쌀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싸잖아요, 오히려. 선물이 싸죠? 이렇게 선물이 오히려 싼 것을 무슨 시장이냐면, 백어데이션이라고 그래요. 현물이 더 비싼 걸 백어데이션. 아까 설명했죠. 이걸 역조 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기 날 되면 현물과 선물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베이시스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이론적인 선물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론 가격인데 이건 누가 결정하냐면, 저명한 노벨 물리학, 경제학상을 받으신 미국의 학자께서 만드신 가격이에요. 그 공식이 있어요. 거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야, 현물이 이 가격이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론 가격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딱 이론 가격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죠. 더 높게도 거래되고, 낮게도 거래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벌어진, 이론 가격 대비 벌어진 것을 괴리율이라고 그래요. 괴리율. 이 괴리율. 이 괴리율이 많이 벌어지면 무차익 차익거래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싼 선물을 팔거나 아니면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선물이 저평가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이렇게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무차익 이득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은 이제 선물이 싼데 선물이 너무 비쌀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선물을 파는 거죠. 그리고 현물을 사는 거죠. 그때는 이제 주가지수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롤오버는 뭐다? 내 포지션을, 그 방향을 만기 때 청산하고 똑같은 방향의 근원물을 다시 사는 것이 롤오버다. 뭐 이 정도 마시면 되고, 그러면 선물 한 계약은 얼마냐? 선물은 계약당 거래인데, 주가지수, 요 지수 332.40 곱하기 25만원 하면 선물 가격이 된다. 그러면 왜 선물이 현물을 뒤흔드냐? 외떠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왜 한국 시장은 이 선물 가지고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냐? 원래는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돼야 돼요. 가격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얘가 본질이니까 얘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얘를 움직입니다. 얘를 움직여서 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높여요. 그러면 얘가 낮아지거나 올라가요. 거꾸로.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흔들어 버려요. 이것을 뭐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갖고 이 지수를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조작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옵션이나 이런 거래가 있거든요. 그 옵션 거래를 통해서 또 이득을 취하고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롱숏 펀드들이 이용해서 수익을 취하고 그래서 너무 파생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파생 시장을 가지고 여기를 흔들면서 주가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은 너무나 조작이 쉬운 시장이다. 왜 요거 갖고 움직일 수도 있죠. 사실은 현물 갖고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증거금이 아무리 안 돼도 40%예요. 40%. 얘는 개시 증거 보면 15%지만 10%만 있으면 됩니다. 10%만. 그러니까 여러분 10% 갖고 움직이는 게 훨씬 비용이 덜 들죠. 그러니까 얘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지식은 여러분들이 딴 쪽에 습득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20분 동안에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했다고 하는데 제 설명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주가지수 선물이 뭔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